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온 닥터 더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자, 우리 몸에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이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정체를 파헤쳐 봅시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과 전문의 김현식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 파헤쳐 보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혈전증입니다. 아, 혈전증이요? 네, 혈전증 이거는 어떤 걸까요? 뭐 이름은 들어봤지만 네.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혈전이란 혈관 속에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혈전증이란 혈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혈전 색전증이라고도 하는데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힌 질환을 뜻합니다. 이렇게 흔히 많은 분들이 혈관 속에 시한폭탄이다 이런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혈전이 위험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네, 혈전 자체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 혈전이 혈관을 막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이 동맥을 막게 되면 혈이 경색이라고 하는데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장을 막으면 장경색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응급질환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혈관이 연결된 장기에 영향을 주려 문제가 생깁니다. 듣다 보면요, 이 피덩어리가 혈관을 막게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혹시 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혈관을 완전히 막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경색이 되고요. 흉부정맥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쌓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든 어떤 혈관이든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전신의 혈관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혹시나 저는 막 피가 안 통한다 이러면은 뭐 팔 부분 아니면 뭐 머리 있는 부분 좀 중요하게 좀 그런 부분이 생기는 데가 있을까요? 아, 중요하다기보다 잘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제 허벅지라든가 종아리 부분, 네, 이런 쪽에서 잘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다리에 피가 안 통해서 쥐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그거랑 포함이 되는 걸까요? 쥐가 난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거 쥐가 난다고 이제 혈전증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굉장히 그 부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제 종아리나 허벅지 부분에 잘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그 원인은 어떤 겁니까? 네, 동맥과는 다르게 정맥순환은 주변 근육이 수축을 하고 정맥 자체의 격벽으로 순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가장 몸에서 낮은 부위인 허벅지나 종아리 쪽에 정맥 순환이 늦어지고 저류가 나타나면서 피가 굳게 되면서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이 하체가 좀 아래쪽에 있다 네. 보니까 피가 쏠려서 그럴 수 있겠네요. 이 혈전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잘못된 생활 습관에 조금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 혈전의 원인은 동맥인 경우엔 동맥 경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동맥 경화가 있을 때 혈관에 내피세포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혈전이 발생을 합니다. 또 정맥인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피가 끈끈하거나 혈류가 느려지거나 동맥처럼 혈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맥 경화의 원인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흡연, 당뇨,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원인들은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큰 화를 일으키긴 하는데요. 특히 이 혈전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네, 저처럼 좀 살이 많이 쪄 있거나 아유, 아닙니다. 아니면 전혀 아닙니다. 네. 흡연을 하신다던가 네. 임신을 해 있으시거나 피임약을 복용 중이시라던가 암이 있다거나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 즉 운전을 오래 하거나 오래 앉는 직업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잘 생기는 위험군이고 혈전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리 수술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혹은 기타 질환 등으로 장시간 침상 안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잘 발생합니다. 말씀해주신 위험군 중에 임산부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임약 복용과 같이 에스트로겐의 작용도 있고요. 복부 압박이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부 압박이 더 많이 되면서 이제 그 혈전이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한 이제 몸이 무겁다 보면 운동을 좀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장시간 같은 자세, 저류가 되면서 심부정맥 혈전증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임신하게 되면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가족 중에 혈전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 생긴 혈전의 원인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가족력이 있으면 좀 더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혈전은 어떤 증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혈전 자체로는 증상이 없고 혈관을 막았을 때 증상이 발생합니다. 침범한 혈관에 연결된 장기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 어떤 것이 딱히 증상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흔한 것은 뇌경색이 있을 땐 마비 증상이 있겠고 심근경색이 있을 땐 흉통 증상이 있습니다. 장경색이 있다면 복통과 발열이 있을 수 있고요. 폐동맥 색전증이 있다면 호흡곤란, 부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다면 다리 부종 등과 같은 증상이 있고 저림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네. 저림이라든가 쥐가 자주 난다든가 이런 것도 증상의 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혈전 진행 단계에서는 증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혈관이 완전히 막히고 그러지 않는다면 증상을 발현이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검사를 받는다 해서 좀 진행 여부를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혈전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초창기에는 증상도 거의 없어서 그쵸. 미리 검사한다고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요? 뭐 CT나 초음파 촬영으로 이 뭉치 핏덩어리가 보일 수도 있을까요? 네,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조영제를 놓고 찍은 CT에선 혈관이 중간에 안 보이는 결손 등이 보이게 되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혈전이 보이거나 도플러상으로 혈류 장애가 보이게 됩니다. 사진상으로 보이는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이제 혈전증이 있는 부위인 건데 이 부분은 대정맥이 되겠고 이 안쪽으로 검게 보이는 것이 충만결손이라고 해서 혈전증 때문에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검게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초음파 보면 이건 심장 초음파가 되겠는데 네.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덩어리 부분이 혈전입니다. 원래라면 저 부분이 심방이기 때문에 검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식으로 검게 이제 혈류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저 부위가 밝게 빛나면서 덩어리 저 있는 게 보이시죠? 저게 네. 이제 혈전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막힌 부분이 보이는 거군요. 네. 그럼 혈전 치료는 이 막힌 혈관을 뚫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혈관이 막힌다 그러면은 이제 뚫는 게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침범한 장기에 따라서 선택이 다르고 항응고제나 혈전 용해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혈전 용해제는 혹시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실 잘 어떤 건지 모르겠거든요. 어떤 네. 걸까요? 항응고제는 말 그대로 이제 피를 좀 굳게 하는 걸 좀 천천히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혈전 용해제는 말 그대로 혈전이 생긴 부분을 쫙 녹게 해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느낌인가요, 두 개가? 네, 전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전혀 다른 거고요. 사용은 이제 질병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뇌경색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오면 혈전 용해제를 주사로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심근경색인 경우엔 요즘에는 혈전 용해제보다는 이제 직접 시술을 통해서 뚫어주는 걸 많이 하게 됩니다. 폐동맥 색정증인 경우에는 심한 정도에 따라서 심하지 않으면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혈전용해제 주사로 사용을 합니다. 심하지 않다면 먹는 항응고제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는 걸로도 그 방법으로 치료되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근데 이 항응고제 약이 막힌 혈전을 혹시 풀어주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전 용해제는 아예 녹이는 거고 그쵸. 항응고제는 녹이는 천천히. 거는 안 하고 네. 혈전을 바로 녹이기보단 더 심하게 혈전이 들러붙어서 커지고 나빠지는 걸 방지하면 자연적으로 혈관 안에서 천천히 녹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녹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혈전 치료 중에 제한적인 수술이나 검사가 또 혹시 있을까요? 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술이 제한이 되며 피가 날 수 있는 검사라든가 내시경, 조직검사 등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검사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수술을 하든 네. 거의 대부분이 제한적이겠네요. 네. 이렇게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요? 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과식을 하지 않고 음주 및 흡연을 삼가하시는 것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가
이 경우라면 해당 질환을 잘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정답이었지만 네.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네요. 또 오늘은 혈관을 막는 핏덩어리, 혈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혈전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동맥의 경우 동맥경화관에 내피세포 상처가 생기면 혈전이 생기고 완전히 혈관을 막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색으로 발전을 합니다. 네, 정맥의 경우 혈류가 늘어지면서 혈전이 발생하기 쉬운데 종아리나 허벅지, 심부정맥에 잘 생기고 혈전이 혈류를 타고 날아가서 폐를 막으면 폐동맥 색정증이 됩니다. 이 혈전이 잘 생기는 위험군이 있습니다. 누가 해당이 될까요? 네, 비만하거나 담배를 태우시거나 임신을 하셨거나 피임약을 복용 중이라거나 암이 있거나 장시간 오래 앉아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잘 생기며 혈전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 수술이라든가 뇌졸중, 기타 질환 등으로 침상 안정을 장기간 하는 경우에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의심될 때 어떤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 걸까요? 네, 위치에 따라서 다르나 의심되는 곳에 CT라든가 초음파, 피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혈전의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병이 있다면 잘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과식을 하지 않고 흡연이라든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TV홈 닥터 더나은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